오늘은 강남에서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에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고 책을 구경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대형 서점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한참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친구로 보이는 두 명이 서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듯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왜 자기계발서를 읽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그래도 한 번 보면 도움도 되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도 생기고 그래.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지. 어떤 유튜브 채널처럼 말이야. 아 그래? 그래서 너 주식하려고? 요새 정말 개미 열풍이긴 하던데 근데 그러다가 있는 돈까지 다 날리는 거 아니야? 뭐 당연히 리스크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는 뭐 부동산에 관심 있다더니 이번엔 주식이야? 할 거면 하나만 좀 진득하게 해봐. 이런 대화를 끝낸 두 친구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런 대화는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 둘은 심하게 말싸움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취향을 배려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취향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말들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또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말이죠. 결국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대하는 소통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인생을 혼자 살 게 아니라면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소통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어른의 대화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는 가면 갈수록 왜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21세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신흥 기업으로 떠오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넷플릭스예요. 2018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하고 무서운 속도로 시가총액 100조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콘텐츠를 추천하는 개인화 전략이 크게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세분화해서 고객의 선호도를 2000개로 나누고 개인의 성향에 아주 잘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줍니다. 이 방식을 국내의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들도 적용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개인화를 넘어서 초개인화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입맛에 맞는 콘텐츠만 소비하고 있고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찾아다니지 않으면 다른 콘텐츠에 눈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에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통된 관심사나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관심사나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빨리 갑니다. 하지만 관심사나 성향이 다르다면 우리는 쉽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대화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관심사와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빠르게 마음을 닫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 쉽게 발끈하고 더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첫 번째,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세요.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겪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를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된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눈앞에 놓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2가지입니다. 무의식적 반응, 그리고 의식적 반응. 무의식적 반응은 습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약속에 늦은 친구에게 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의식적 반응은 오다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어? 다음에는 늦으면 연락이라도 함주라. 진짜 오래 기다렸어. 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을 정리해보고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겁니다. 사건을 객관적인 상황으로 파악하고 이를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우리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우리는 수많은 자극에 놓여 있어요.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번째, 대화의 목적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기 전에 우선 상대방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아니면 굳이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유지하고 싶은 관계라면 대화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상대방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 만나고 있는 연인과 이별하고 가족과 연을 끊을 생각이 아니라면 조금 더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가 불편하고 민감한 상황일수록 우리의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화가 날 때는 침묵을 유지하고 잠시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15초간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이성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는 거죠. 상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이죠. 나 자신과 내 언어를 다스리는 일은 매 순간 갈등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일 겁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상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대화하라. 사람은 나에게 따뜻한 사랑과 인정을 베푼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나에게 항상 웃어주고 내 등을 토닥여주고 나를 아낌없이 칭찬해주던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위로가 되고 살아가는 힘이 되죠. 나에게 웃어주는 것, 내 등을 토닥여주는 것, 나를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심리학적 용어로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회사에서 열심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을 때 팀장님이 그동안 야근하면서 준비 많이 하던데 역시 잘하네 라고 말해주는 이것은 언어적 스트로크입니다. 그리고 수고했어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 준다면 이것은 비언어적 스트로크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끝에 마침내 원하는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 엄마가 우리 딸 대기업에 취직해서 너무 기쁘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조건적 스트로크가 됩니다. 우리 딸은 존재만으로도 엄마에게 선물이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조건적 스트로크라고 해요.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온다는 남편에게 고마워, 진짜 당신은 정말 자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스트로크. 집에 왔더니 남편이 옷을 뒤집어서 세탁기에 마음껏 던져놓은 것을 보고 진짜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 옷 좀 제대로 벗어서 넣으면 어디가 덧나냐? 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스트로크가 된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스트로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트로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기도 하고 또 박탈감을 느끼면서 인생의 스탬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소통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스트로크가 몸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상황, 적절한 순간에 긍정적인 스트로크는 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등을 만들지 않고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3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두 번째, 대화의 목적을 기억하라. 세 번째, 상대방을 인정하며 대화하라. 이 3가지 방법을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설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